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콤판입니다. 이번 비디오는 제목이 좀 센데요. 한국 지방 관광은 왜 후질까? 내용은 제목대로 지방 관광을 약간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다니면서 이래저래 느낀 것들. 근데 그냥 까기만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니까 그래도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랬으면은 우리나라 지방 관광이 조금 나아졌을 것 같은데 하는 개선점을 같이 제시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여행은 오랫동안 적자 산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점은 한국 사람조차 내국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 여행을 더 선호했다는 점이겠죠. 문제점은 익히 들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국내를 어딜 가든 간에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자연 환경, 비슷한 도시와 시내, 비싼 물가. 일단 자연 환경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 땅이 그냥 원체 좁게 태어났잖아요. 옆 나라 일본이랑 비교해도 남한 면적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되고 남북으로 길이를 비교하면 또 그것도 엄청 차이나죠. 또 그렇다고 유럽처럼 쭉 서로 육로로 이어진 것도 아니고 미국에 갖다 대면은 한국은 뭐 웬만한 주 하나보다 작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과학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켜가지고 한반도를 테라포밍 할 것도 아니잖아요. 저기 부산은 아예 뭐 열대로 만들고 강원도는 산을 좀 더 높여서 알프스처럼 웅장하게 만들고 전라도는 산을 다 깎아서 대평원을 만들고 이거는 일단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또 어느 동네를 가던 간에 비슷한 관광 요소 역시 비판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서 해상 케이블카 만들면은 그거 따라서 우수수수 흔들다리 만들면 또 전국 곳곳에 흔들다리 산 많으니까 흔들다리 만들기도 쉽죠. 없는 곳이 없는 벽화마을 바닷가마다 있는 계단과 하트 뭐 이런 것들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요. 제가 아쉬웠던 거는 지방마다 유명한 특산물들이 있는데 그 지방 여행 갔을 때 특산물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특산물들이 등록된 지리적 표시제가 있죠. 횡성 한우고기, 성주 참외, 의성 마늘, 하동과 보성의 녹차, 순창 고추장, 나주 배, 충주 사과, 완도 미역, 벌교 꼬막. 그 동네에 당최 뭐가 있는지도 몰라도 어디 하면은 어디 음식, 어디 하면 어디 과일 이렇게 특산물로 이름만 알고 있는 곳들도 되게 많아요. 또 1차 생산물은 아니지만은 임실치즈나 과메기 같은 가공품도 있고. 근데 저는 이 특산물이 유명한 지역을 여행했을 때 실망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눈에 띄지 않는 식당, 그냥 구생밥 맞춘 직판장, 특판장,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아니면은 내용물이 너무나 부실한 박물관이나 테마파크 특산물을 기대하고 갔는데 그냥 전국 어디에서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특색 없는 도시 A, 도시 B, 마을 A, 마을 B 관광적으로 너무 신경을 덜 썼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하게 얽힌 대도시들은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을 예로 들면은 부산에 유명한 거 어묵도 있고 돼지국밥도 있고 밀면도 있고 요즘에 새로 민다는 커피도 있고 이런저런 것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챙겨야 될 기업, 이미지, 행사 이런 게 되게 많아서 딱 뭔가 포인트를 잡아서 정체성을 찾기에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런 특산물이 유명한 지역들은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마 자연으로 유명해졌으면은 특산물보다 그 자연적인 요소가 더 유명해졌을 거예요. 설악산이 있는 속초, 오대성과 동해 바다가 예쁜 강릉, 또 말해 뭐할까 싶은 제주도. 솔직히 우리나라는 좁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지역의 자연은 자연으로 유명한 동네에 하위 호환인 경우가 많아요. 또 그게 특산물이 유명한 지역에 가서 실망한 이유이기도 하죠. 자연에 대해서 실망하기는 쉽지 않은데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 특산물에 실망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니까. 이거는 또 도시 브랜딩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도시들은 고려해야 되는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도시 슬로건이나 상징이 조금 추상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 하이 서울, 소울 오브 아시아 아니면 I 서울 유, 뉴욕의 I love 뉴욕, 또 멜번의 M이나 암스테르담의 I 암스테르담, 또 포르투를 상징하는 타일 이런 도시 브랜딩에서는 고민할 게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산물이 유명한 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브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벽을 일단 하나 넘은 셈이죠. 뭘 홍보할지는 정해졌으니까 남은 거는 어떻게. 자, 그럼 이런 지역 여행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전적으로 제 희망사항이고요. 이러면은 저는 지방 여행이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돈을 미친듯이 때려박는 새로운 박물관이나 테마파크 건설 이런 건 아니고 돈은 좀 적게 들어가고 정성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첫 번째, 마스코트를 진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여러 마스코트 중에 지금 제일 잘 뽑히고 예쁘게 활용되는 거는 K리그에 참여 중인 대구 FC의 새로운 마스코트 리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만드는데 3년이나 걸렸대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잘 뽑아서 효과가 장난 아니죠. 또 대구가 캐릭터 브랜딩을 잘 하니까 다른 K리그 구단들도 그거를 따라하기도 하고, 몇 년 전에 평창 올림픽의 마스코트였던 수호랑이나 반다비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정말 캐릭터 하나로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뽑아낸 케이스입니다. 몇몇 분야에서는 그렇게 캐릭터 브랜딩을 잘 하는데 솔직히 지방에서는 그쪽으로 좀 미비한 게 사실이에요. 저는 이쪽에서는 일본의 유르카라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르카라는 일종의 지방 마스코트인데 쿠마모토의 쿠마몬이 가장 대표적인 유르카라고요. 위키피디아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자면 향토해가 강한 메시지가 있어야 하며 거동이 불안정하고 독특해야 하며 사랑스러움과 느슨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에 부합해야만 공식적인 유르카라가 된다고 하며 나머지 하나는 원칙적으로 캐릭터가 인형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이런 유르카라를 모아 그랑프리를 열기도 하고 또 상위권에 오른 데는 사람과 돈을 그냥 끌고 모으죠. 물론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베낄 건 아니지만은 이런 캐릭터 브랜딩 쪽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짬밥이 길고 그 산업이 잘 나가는 일본이니만큼 배울 거는 배워야겠죠. 일본 지방도 예산이랑 인구 비슷한 거는 한국이랑 매한가지인데 이게 이제 그런 지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니까. 물론 지금 때는 2022년이고 한국의 마스코트들도 괜찮아진 게 되게 많습니다. 전부 다 예전에 촌스러운 그 느낌은 아니에요. 옛날 느낌 나는 것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해지고 설정도 붙고 그런 게 종종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지역에서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고 싶다 하면은 이런 캐릭터 브랜딩부터 먼저 시작해야겠죠.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지방 마스코트들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거를 꼽자면요. 일단은 성주 참외 참별이 진짜 귀여워요. 근데 사람 탈 씌웠을 때 팔이 조금 아쉽고요. 진짜 인형처럼 짜리몽땅하게 나왔으면 더 귀여웠겠죠. 리카처럼. 포항에도 예쁩니다. 통영은 조금 애매해요. SNS용으로 사용되는 동백이는 예쁜데 멸치는 원래 생선 모양이 너무 잘 살아있네요. 반면에 임실 치즈 마스코트인 피치나 여수의 쿠키는 그렇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사람 형태 마스코트면은 호감을 주기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질적이고 괴상하게 느껴질 확률이 높으니까. 반면 사물이나 동물을 의인화하면은 훨씬 호감을 얻기 쉽겠죠. 사람이 그렇다고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난이도가 동물이나 사물 의인화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높다. 또 그런 마스코트의 설정을 작성하면서 인근 지역의 다른 마스코트들이랑 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전북 임실에 치즈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피치, 얘를 잠시 시간 뒤로 밀어버리고 새로운 마스코트를 되게 깔쌈하게 잘 뽑는데 또 마침 주변에 건너에 무주에 머루가 유명하다네요. 그러면은 무주군이랑 연계해가지고 이제 무주의 머루 마스코트랑 임실의 치즈 마스코트랑 커플 관계를 맺어줘도 되겠죠. 또 이제 특산물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횡성의 한우가 유명하지만 홍천도 있고 안성도 있고 고흥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러면은 각 지방의 마스코트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 지역의 한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조금 더 고려해야 되겠죠. 만약에 마스코트로 삼기 힘든 음식이 있다면은 나주 곰탕이나 담양 떡갈비 이거 가지고 마스코트를 삼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대신 각 지방의 원래 유명한 것들, 나주의 배나 담양의 대나무 이런 친구들이 그런 음식을 좋아한다는 설정을 붙여줘도 될 거고. 조금 무리수일 것 같긴 한데 웃기잖아요. 또 마스코트를 만들었으면은 정말 제대로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큰데요. 지금도 집 앞 구경하다 보면 그런 마스코트가 보이긴 해요. 언뜻언뜻. 근데 관심을 갖고 홍보물이나 책자나 이런 거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은 잘 눈에 띄지 않죠. 정성을 들여 만든 마스코트는 진짜 노출이 많이 돼야 돼요. 솔직히 조금 못생겨도 좀 허접하게 생겨도 많이 보다 보면은 정이 들기 마련인데 제대로 만들어서 귀엽게 생긴 마스코트 자주 보면은 얼마나 귀엽고 눈 많이 가고 이쁘겠어요. 기차역,
버스터미널, 뭐 관광 안내판, 관광 안내소,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행객의 눈이 갈 만한 모든 곳들에 마스코트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이쪽 관련해서 하동의 마스코트가 괜찮았는데요. 그냥 뭘 상징했다, 표현했다 이 정도로 넘어간 다른 데랑 다르게 실제로 용도에 따라서 마스코트의 형태를 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진짜 마스코트는 질릴 정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행이 끝나고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은 딱 그 마스코트가 눈에 기억에 딱 떠오르게. 또 이제 각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들은 되게 식재료인데요. 식재료가 특산물인 곳에 여행을 가기 쉽죠. 그냥 가서 먹으면 되니까. 그 특산물을 쓰는 그 지역의 식당은 제대로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식당에 관련된 인증서들이 발급이 되고 있죠.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유명한 미슐랭, 미쉐린,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블루리본 서베이, 그리고 30년 이상 된 오래된 가게들에만 발급을 해주는 100년 가게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 지역의 식당에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한다면은 마스코트가 들어간 인증서를 잘 보이게 가게 앞에 붙여주는 그런 거.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도 여기 이 지역에 이 재료를 써서 음식을 파는 식당이구나 하는 거를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순창을 여행한다 칠 때 순창에 고추장이 되게 유명하죠. 순창에 그리고 백반집이 되게 많아요. 물론 백반집에 반찬을 만들 때 순창 고추장을 이용할 거예요. 근데 그냥 백반집 들어가서 그 원산지 표시제 고추장, 국내산 혹은 국산 이렇게 적혀있는 거를 먹는 거랑 가게 앞에서부터 여기는 순창 고추장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한다 라는 인증서가 발급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거라면 저는 여행객이 겪는 경험에서 크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도 맛이잖아요. 괜히 오마카세 업장들에서 고객들한테 이거는 어디에서 난 어떤 생선으로 어떻게 조리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행 안내소나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이런 데서도 그런 인증서가 발급된 식당이 있는 지도, 책자를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고요. 물론 그 옆에 마스코트, 입간판이라도 있어야겠죠. 또 지역 특산물의 경우에 보통 시즌이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 제철 여행 시즌을 홍보한다면은 여기어때나 야놀자 같은 숙박업소 중개 업체들이랑 제휴해서 그런 프로모션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임실 관광을 홍보한다. 그러면은 여기 어때에서 임실 관련 배너를 클릭해서 예약을 하면은 체크인하는 손님한테 임실 치즈 플래터를 웰컴 기프트로 받을 수 있게끔 그 임실 치즈 마스코트가 옆 동네 무주에 머루랑 커플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가정하면은 또 거기랑도 연계해서 임실 치즈 플래터랑 무주 머루 와인 이렇게 세트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스코트는 여기서도 나와야 돼요. 그렇다고 식기나 컵 이런 데를 전용 마스코트를 박아서 제작하고 이런 거는 관리도 힘들고 하니까 간단하게 팜플렛인데 마스코트가 나오는 만화 같은 거. 근데 여기서 만화라고 해서 이거 효능이 어떻고 어떻게 난다 이것보다는 그 캐릭터성을 강조한 그냥 개그 만화 좀 유쾌한 거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물론 소고기가 유명한 동네에서 소고기 구이를 구워주는 거는 완전 에바지면은 가능한 동네도 많으니까 보성의 녹차, 하동의 녹차, 웰컴 드링크, 그리고 과일로 유명한데 제철 시즌에 과일, 조그만 미니 컵 과일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한우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오바를 친다 하면은 소고기로 유명한데 겨울 시즌에 홍보를 한다 하면은 뜨끈한 곰국 한 컵, 예술이겠는데. 또 특별한 또 아까 말씀드린 여행 시즌에 맞춰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사용한 조금 특별한 요리를 선보이는 팝업 스토어 운영도 고려할 법하겠죠. 되게 지방 관광지들은 작은 시나 군 다니고 평소에 거기서 소비를 할 만한 인구가 많지 않아서 서울이나 수도권 다른 광역시만큼 특색이 있는 트렌디한 가게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스시 오마카세가 몇 년 전부터 고급 다이닝에 돌풍을 일으키니까 그걸 좀 바꾼 한우 오마카세가 등장한 지 꽤 됐는데 정작 한우가 특산물인 동네에는 한우 오마카세를 트렌디한 한우 가게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냥 전통적인 가게가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굳이 한우를 구워주는 한우가 특산물인 동네를 빼고도 다른 지역에 가도 거의 되게 백반집 이 정도.
순창 고추장이나 완도, 전복 이런 것도 좀 새로운 감각을 지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레시피로 그 지역의 맛을 살려보면 어떨까 하는 게 발상이었습니다. 세계는 좁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넓어지긴 했는데 다시 좁아질 거예요. 우리나라 지방 관광지들의 경쟁 상대는 다른 유명한 지방 관광지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경쟁을 하지만 또 똑같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타이베이, 홍콩 이런 세계적인 대도시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쉽지 않죠. 이색적인 경험, 이색적인 문화. 하지만 그 지방에 대한 고민과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겨서 나온 결과물이라면은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에 충분히 호응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점이 아쉬우셨어요? 지방 여행에서. 그리고 어떤 점이 개선되면은 조금 더 지방 여행이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게 있다면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비디오는 여기서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트립 콤파니였습니다.